배달앱 켜서 뭐 시켜 먹을까 고민하다가 맨날 시키던 단골집이 목록에서 사라진 거 발견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회사 점심시간에 근처 늘 가던 국밥집이 어느 날 갑자기 임대문에 현수막이 걸리며 사라진 것을 보셨을 수도 있고요. 요즘 주변에서 가게 접었다는 소식이 부쩍 많이 들리는데 이상한 건 그분들이 놀고 먹어서 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새벽 5시에 나가서 재료 손질하고 밤 11시까지 가게 지키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죠. 근데 그렇게 1년 버텨봤자 그들 손에 남은 건 빚뿐이었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접었던 것이죠. 실제로 2025년 기준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 700만 명 중 40%가 번 돈으로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자영업이 왜 이 지경까지 무너졌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 열기도 전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게 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창업 비용이라는 첫 번째 덫인데 치킨집 하나 차리려면 프랜차이즈 가맹비에 인테리어비, 그리고 주방 설비랑 초기 재료비까지 합치면 보통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에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2억 원 가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퇴직금 2억 원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와서 나머지는 전부 대출로 메우는데 가게 오픈하는 날 이미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2021년만 해도 대출 금리가 2% 엄서 3%대였는데 지금은 6%에서 8%까지 뛰면서 1억 원 빌렸을 때 월 이자가 20만 원이던 게 60원 넘게 나간다는 겁니다. 매출이 그대로인데 이자가 3배로 뛰었으니 그 차액만큼 매달 사장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실제로 경기도에서 분식집 운영하시던 40대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매출 70만 원 찍으면 잘 되는 날이었는데 재료비에 알바비에 월세랑 공과금 빼고 대출 이자까지 내면 손에 쥐는 돈이 하루에 5만 원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내내 쉬는 날 없이 일해도 150만 원인데 이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준이거든요. 그나마 매출이 꾸준하면 버틸 수라도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됩니다. 손님들도 돈이 없어요. 예전에는 점심에 10,000원짜리 국밥 먹고 커피 한잔 하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직장인들이 부쩍 늘었고 2025년 민간 소비 증가율이 1%대로 주저앉으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정비는 매달 나가는데 매출은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더 잔인한 건 이 상황에서도 월세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건물주들도 대출받아서 건물 샀으니까 이자 내려면 임대료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려야 하는 처지인데 결국 임대인도 임차인도 다 같이 대출이라는 사슬에 묶여서 서로 목을 조르는 구조가 된 거죠. 여기서 사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적자 감수하면서 버티거나 손절하고 폐업하는 건데 문제는 폐업도 인테리어 원상 복구에 재고 처리에 직원 퇴직금까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문은 열어놨는데 사실상 영업을 포기한 좀비 가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분들은 통계에 폐업으로 안 잡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는 상태고 이런 구조적인 덫 위에 또 다른 악재들이 겹치면서 특정 업종들은 아예 씨가 마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할 곳은 카페입니다. 한때 퇴사하면 카페나 차려야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고 인스타그램에 예쁜 인테리어 사진 올리면서 사장님 출근이라고 자랑하던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카페들 중 상당수가 6개월도 못 버티고 문 닫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전국 카페 수가 10만 곳을 넘었는데 같은 해 폐업한 카페도 2만 곳이 넘거든요. 5집 중 1집이 1년 안에 사라진다는 뜻인데 문제는 문 닫는 자리에 또 새로운 카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카페가 많아졌냐면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거든요. 커피 머신 하나 드리고 원두 납품 받으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유튜브만 봐도 라떼아트 배울 수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근데 막상 해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요즘 커피 원두 가격이 미쳤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브라질이랑 베트남 같은 주요 산지 작황이 엉망이 되면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2년 새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원두 원가만 800원에서 1,000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컵이랑 빨대 같은 부자재 비용에 인건비까지 더하면 4,500원짜린 커피 팔아서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바로 옆에 메가커피, 컴포즈 같은 저가 프랜차이즈가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팔고 있는데 동네 개인 카페가 5,000원 받으면 손님이 오겠습니까? 결국 가격 경쟁에서 밀리니까 맛이나 분위기로 승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인테리어에 돈 더 쓰고 좋은 원두 써야 하고 그럼 또 원가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치킨집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한국에 치킨집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전국에 9만 곳이 넘습니다.
편의점 5만 곳보다 훨씬 많아요. 인구 500명당 치킨집 하나꼴인데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 늘리면 로열티 수익이 생기니까 상권 분석 같은 거 대충 해주고 일단 계약부터 시키잖아요. 그래서 같은 브랜드 치킨집이 500m 안에 3개씩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본사는 가맹비 3번 받으니까 좋지만 사장님들은 서로 손님 뺏기면서 공멸하는 겁니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치명타예요.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 배달 주문 들어오면 플랫폼 수수료로 15%에서 20% 나가고 배달 대행비 3,000원에서 4,000원 또 나가거든요. 합치면 7,000원 넘게 빠지는데 닭 원가에 튀김 기름값에 포장재 비용 빼고 나면 사장님 손에 남는 건 2,000원도 안 됩니다. 그럼 배달 안 하면 되지 않냐고요? 요즘 세상에 배달 없이 치킨집 운영이 가능합니까? 배달 앱에 등록 안 하면 검색 자체가 안 되니까 가게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배달 앱에 있으면 광고비 안 내면 노출이 안 돼서 주문이 안 들어와요. 울트라콜이니 깃발이니 하는 광고 상품에 월 수십만 원씩 써야 겨우 손님 눈에 보이는 구조인데 이게 완전히 플랫폼한테 종속된 거잖아요. 옛날에 소장농들이 땅 빌려서 농사 짓고 수확의 절반을 지주한테 바쳤던 거랑 뭐가 다릅니까? 사장님들은 새벽부터 닭 튀기고 플랫폼은 앱 하나로 앉아서 돈 버는 구조인데 이걸 디지털 소작제라고 부르더라고요. 기술이 발전했는데 정작 일하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식집이랑 중국집도 사정은 비슷한데 이쪽은 인력난까지 겹쳤어요. 40도 넘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웍 돌리면서 짜장면 볶을 젊은 사람이 없거든요. 최저임금 줘도 안 오고 그 이상 주면 남는 게 없으니 결국 사장님 혼자 주방이랑 홀이랑 배달까지 다 뛰는데 그렇게 몸 갈아 넣어도 한 달에 200만 원 벌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음식점만 힘든 게 아닙니다. 기술이 바뀌면서 아예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업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동네 카센터인데 30년 경력 정비사분들이 요즘 하늘만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내연기관 차는 부품이 3만 개가 넘거든요. 엔진 오일 갈고 타이밍 벨트 교체하고 점화 플러그 바꾸고 이런 정기 정비가 카센터 매출의 70%를 차지했는데 전기차는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엔진이 없으니 엔진 오일이 필요 없고 변속기가 없으니 미션 오일도 필요 없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200만 대를 넘었고 신차 판매의 15% 이상이 전기차인데 이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동네 카센터 입장에서는 손님이 전기차 몰고 오면 할 수 있는 게 타이어 교체랑 워셔액 보충 정도밖에 없는데 그걸로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전기차가 고장나도 동네 카센터에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전기차는 사실상 바퀴 달린 컴퓨터라서 뭔가 이상하면 전용 진단 장비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제조사가 꽉 쥐고 안 풀어주거든요. 결국 정비 시장은 대기업 직영 서비스 센터가 독식하고 동네 카센터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예요. 90년대만 해도 주유소 하면 부자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1%대로 떨어졌거든요. 편의점보다 못 법니다. 거리 제한 풀리면서 주유소가 우후죽순 생겼고 서로 가격 경쟁하다가 마진이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여기에 전기차 보급이 결정타를 날린 거죠. 주유소 사장님들이 진짜 힘든 건 폐업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땅 밑에 묻힌 거대한 기름 탱크를 파내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최소 1억 5천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들거든요. 장사는 안 되는데 문 닫을 돈도 없으니까 억지로 버티는 좀비 주유소가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PC방은 더 극적으로 무너졌어요. 2020년에 15,000곳이던 게 2024년에 7,000곳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4년 만에 반토막 난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 애들이 PC방에 갈 이유가 없어요. 배틀그라운드도 롤도 피파도 이제 모바일로 다 되고 고사양 게임도 클라우드로 돌리는 시대인데 굳이 나가서 시간당 돈 내면서 컴퓨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PC방 주 고객층인 10대 청소년 인구 자체가 급감했거든요. 출산율이 바닥을 찍으면서 손님이 될 애들이 태어나지를 않는 건데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동네 옷가게도 씨가 마르고 있어요. 알리테모 쉬인 같은 중국 이커머스가 한국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거든요. 동대문에서 도매로 15,000원에 떼온 티셔츠가 가게에 걸리면 인건비 월세 붙어서 3만 원이 되는데 똑같은 옷이 중국 앱에서는 무료 배송에 9,900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물류비 보조해주고 소액 면세 혜택까지 받으니까 한국 자영업자는 애초에 가격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잔인한 건 소비자들이 매장 와서 옷 입어보고 사진 찍고는 밖에 나가서 최저가 검색해서 온라인으로 주문한다는 겁니다. 동네 옷가게가 무료 피팅룸으로 전락한 거죠. 이렇게 기술이 바뀌고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수십 년간 우리 일상을 지탱하던 업종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시대의 변화라고 넘기기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시대가 변한 건데 적응 못한 사람들이 도태되는 거 아니냐,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사장님들 중에 게을러서 망한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밤 12시까지 가게 지키면서 일요일도 쉬는 날 없이 1년 내내 뛰었는데 결과가 폐업이에요. 이분들한테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구조적인 벽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벽은 생계형 창업의 비극이에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40대, 50대 가장인데 이분들이 꿈이 있어서 가게를 차린 게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밀려났는데 재취업은 안 되고 가진 기술도 없으니까 퇴직금 털어서 프랜차이즈 계약한 비자발적 사장님들입니다. 준비도 없이 전쟁터에 내몰린 분들한테 혁신하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잔인한 얘기예요. 30년 회사 다니면서 영업만 했던 분이 갑자기 인스타 마케팅하고 배달앱 알고리즘 분석하고 원가 절감 전략 짜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애초에 싸움이 공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벽은 플랫폼과 대기업의 독식 구조예요. 아까 배달앱 수수료 얘기했잖아요. 사장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플랫폼은 앱 하나로 앉아서 수수료 긁어가는데 이게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신종 착취 구조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맹점이 망하든 말든 가맹비랑 로열티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인테리어 비용에 재료 납품 마진까지 다 챙기는데 리스크는 전부 사장님 몫이에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빚더미에 앉고 시스템을 준 쪽은 돈 버는 구조가 이미 굳어진 겁니다. 세 번째 벽은 소비의 절벽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만들고 좋은 서비스해도 손님이 돈을 안 쓰면 끝이거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 이자에 물가에 교육비까지 오르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거예요. 내수가 이렇게 꺼지면 자영업자가 무슨 수로 버팁니까?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 거기서 일하던 알바생들 일자리도 사라지고 납품하던 업체들도 타격받고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번지는 건데 이건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위기 신호입니다. 지금 전국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고 한때 월세 수천만 원 받던 건물들도 세입자 못 구해서 텅텅 비어 있어요. 문 닫은 가게 자리에 또 다른 가게가 들어왔다가 6개월 만에 또 나가고 그 자리에 또 새로운 희생양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단순히 가게 몇 개 문 닫는 문제가 아니에요. 700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고 우리 사회의 허리였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거거든요. 퇴직금 다 날리고 빚만 남은 50대 가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이 사회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소비 패턴도 바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충격을 흡수할 안전망이 너무 부실한 게 문제인 거죠. 파도는 계속 밀려오는데 구명조끼 없이 바다에 내던져진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여러분 동네 한번 둘러보세요. 자주 가던 식당 사장님 표정이 요즘 어두워지진 않았는지, 늘 그 자리에 있던 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공실로 바뀌진 않았는지, 그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영상이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자영업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여러분이 목격한 동네의 변화나 사라진 단골집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